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충분히 하락을 반영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원래 반등이 나와도 상관없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지수라는 게 항상 이 언더슈팅이라는 게 있고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될 그 선보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거든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어, 근데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한 이 정도까지 사실 떨어지면 아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못하고 바로 이렇게 하락 흐름으로 돌렸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언더슈팅이라는 겁니다. 언더슈팅.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물, 물량을 이제 매도하는 이 매도 물량이 있고요. 이 매도 물량을 이 받치는 그 매수 물량이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야 이렇게 좀 지수가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 같은 이 하락 시기에는 이 힘이 그러니까 매도하려는 이 수량의 힘이 매수하려는 그런 어떤 힘보다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주가도 당연히 이렇게 좀 푹푹푹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 뭐 신용 매매 그리고 반대 매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난 한 주는 사실상 이 언더슈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본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다행히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와주어서 하락은 끝났지만 어,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여러 가지 방향성이 상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보시면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였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금융위기 때만큼 어떻게 보면 하락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떨어졌다가 이 천선을 깨고 나서 약 한 네다섯 달 정도가 지수가 나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나서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시간이 아예 걸리질 않았고, 근데 이제 금융위기 때는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 이번 하락은 금융위기 때처럼 어느 정도 낮은 주가선에서 일정 부분 횡보한 이후에 반등 구간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하려면 지금 나와줘야 되는 이슈가 물가 상승 폭이 둔화됐다. 이제 그런 뉴스가 이제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국제 유가나 이런 것들도 떨어지게 되겠죠. 아마 떨어질 겁니다. 국제 유가는 이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을 뿐더러 이렇게 지수가 좀 밀려나면 그 효과로 인해서 가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좀 줄어들거든요. 물론 지금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다 대체적으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대출이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 있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이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지금 삼성전자가 500만 명의 주주인데 주식 투자 인구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내가 소비할 여력이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소비를 안 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가 좀 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가 당연히 줄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줄게 되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런 뉴스라도 좀 나와줘야
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가속도가 붙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 뭐냐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미 연준에서는 지금 부동산 사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도 곧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그걸 이기고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물가가 성장률이 둔화됐다. 대신 경기 침체의 우려가 지금 굉장히 진행되고 있다. 사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건요. 경기 침체까지도 지금 생각한 주가거든요. 경기 침체까지도 당연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경기 침체가 얼마큼 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때 그게 과연 얼마만큼의 충격을 줄지가 지금 시장에 이제 반영은 되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요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는데 어느 정도 지금 기술적 분석이 나왔으니까 이 기술적 분석의 기술적 반등에 가속도가 붙어서 이 정도까지는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려서 금융 위기 때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바닥권에서 하락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든지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또 충격을 먹어서 2천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2천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지금 가장 유력한 흐름은 바로 제가 지금 이제 그려드렸었던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또 지수가 좀 크게 반등을 해서 한 2,600선까지 반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계속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이 쭉쭉 떨어지는 이 기간이 좀 길게 늘어져서 지금 여기 있던 2,300선을 깨고 2,300선은 한 번은 무조건 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2,200이든 2,000까지 쫙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 뭐 요 정도의 흐름으로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하락의 시점이 올해 가을이 됐느냐 아니면 내년 초가 되느냐 내년 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후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뭐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길진 않을 것 같아요. 길진 않을 것 같고 뭐 내년 정도에서 경기 침체가 정점을 이룬 후에 다시 반등 구간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삼성전자가 아이고 이게 67,000원 하락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56,000원까지 올라갔고요. 56,000원까지 떨어졌고 금요일로 58,400원에서 이렇게 됐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미 굉장한 매물대가 있고 그걸 안고 하락을 했고 그리고 물론 반등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점이 확인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이거는 뭐 코스피 흐름이랑 그 흐름을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 다시 좀 조정 구간이 길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좀 하락폭이 컸었던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여기가 거의 진 바닥이라고 보고 상승 모멘텀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강해 보이거든요. 선제적으로 먼저 조정을 받았고 또 하락폭 또한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폭도 큰 거죠. 6% 뭐 금요일 날 반등 구간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반등도 좀 후끈하게 한 20만 원 후반대까지 반등한 이후에 다시 좀 조정 구간을 겪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서도 지수 조정이 없었던 종목 있죠.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흔들림 없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지수 회복기에 과연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큰 시장의 풍파에도 이 종목이 버텼다는 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수가 어느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안고 있는데, 근데 또 이런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많이 봤었던 과거를 회상해 보면 이렇게 지수 하락기에는 버티다가 지수가 막상 오를 때 이 매수세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 다른 종목으로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소외되고 좀 조금씩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 지수하고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확률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고, 또 안 빠진 종목들은 뭐 이런 종목들은 큰 하락은 없었어요. 이 배터리 관련 이 에코프롬이나 뭐 LNF 이런 종목들은 큰 게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과거에도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였지만 과연 미래에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항상 눈여겨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볼 종목들은 이 정도로 보기로 하고, 우리나라 지수 하락폭이 다른 어떤 여타의 나라보다 컸어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주가의 조정이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좀 억울하게 이렇게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반응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좀 희망적인 뉴스는 우리나라 지수는 그만큼 많이 조정을 이제 받았다라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 피해, 그 파고를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워낙 선제적으로 한 번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조정 폭도 추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세계 시장 흐름이 조정이 나왔을 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개별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시장 상황에 좀 집중을 해봤고, 이 지수 맞추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종목의 흐름보다도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맞춘다라는 거는 좀 어렵지만, 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거고, 추후에 반등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2300을 깰 수도 있겠지만 깨더라도 지금의 조정폭만큼의 충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악재가 없는 이상은 2000선까지는 깨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한 2100이나 2200선에서 한두 차례 뭐 충격이 올 수는 있겠지만 거기가 거의 지수 조정의 최대 한계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수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요. 다음 주에 상황을 좀 보고 종목들 좀 다시 한번 뽑아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